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래된 신도시 상권에서 메디칼 상권을 분석할 때 필요한 것은 도시의 인구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도시 내에 집약된 시설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권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권의 흐름이라는 도시가 오래될수록 주민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데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오늘은 그 오래된 신도시 중에서 일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의 상권 중심인 범계역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 56만 명 도시인 안양시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구도시민인 만안구와 그리고 신도시민 동안구로 나뉘게 됩니다. 만안구 상권 중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양역 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 안양 1번가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상점과 그리고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상권이 만안구의 이제 상권 중심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동안구는 안양시 신도시민 범계역 그리고 평촌역 그리고 인도권역 그리고 호계 사거리 등 상권이 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전체 상권의 중심은 이제 범계역 상권입니다. 물론 이제 신도심이라 하더라도 이제 평촌 신도시는 벌써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벌써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수도권 신도시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범계역은 이제 동안구 인구가 이제 약 한 33만 명인데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33만 명의 인구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범계역 상권은 동안구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인 군포시나 그리고 의왕시 주민들까지 범계역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지하철역을 노선을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군포시에 이제 그 금정역이나 그리고 이제 3번역이 두 정거장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이제 그 3번역 상권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3번역 상권에 의문이 들었는 게, 물론 이제 그 군포시 인구의 적극적인 그 부분들이 이제 3번역 상권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3번역 상권에 있는 거주하고 하는 주민들이 과연 여기만 이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하철 노선을 놓고 보면 두 정거장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3번이나 그리고 이제 그 범계역에 거주하고 하는 주민들 자체가 주로 이제 그 경제활동을 수도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호선을 타고 오다가 범계역에서 소비를 하고 이제 내려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컬 상권들도 일부는 우리가 이제 그 3번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메디컬을 이용을 하지만은 범계역과 같이 안양의 상권들에 흡수되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계역 상권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동안구역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 인접한 군포시의 이제 3번이나 그리고 금정 그리고 의왕시의 내손동, 청계동 이런 데까지도 다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범주에 놓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그 범계역 사건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그 범계역의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범계역은 교통과 도로의 집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계역은 일일 한 5만 2천 명 정도가 승하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5만 2천 명 같은 경우는 4호선 중에서도 최상위급의 어떤 승하차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하철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인도권역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한 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이제 일일 승하차 인원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인도권역도 만만치 않은 이동량을 가지고 있는 상권이지만은 거기보다는 범계역 상권이 조금 더 집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인도권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핵심적인 배우 세대가 전부 다 이제 노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마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범계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범계역 상권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만 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마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 4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양청과 경수대로가 이제 서쪽 위치에 이제 막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안양 과거에는 보면은 저희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이 시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안양 일본가에 점포를 출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권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소비도 줄어들고 이동량도 줄어들면서 실제로 자기 필요한 쪽으로 가서 소비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3, 4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 안양 1번가나 중앙시장 쪽에서 이제 소비를 하고 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범계역 상권에서 이제 소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범계역 상권의 직격 요소를 보면은 행정기관으로는 북쪽에 안양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구청도 이제 범계역 사거리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청과 이제 그 구청을 따라가도 주변에 공공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기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뭐 법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집경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하는 그런 그 고객으로서는 물론 지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 매출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은 유통업체로서 직경력은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이나 그리고 뉴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범계역 상권에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소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금 대형마트들이 장사가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동안구의 주민들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로 보면은 동안구청 옆에 있는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지역 상권의 어떤 그 집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 범계역 상권 같은 경우는 특히 3, 40대 소비력이 큰 음식이나 주점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범계역 상권의 이제 가치성은 서울 서남부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범계역의 경쟁력 있는 메디칼 분포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도시에서 메디칼 상권을 검토해야 될 때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실제로 핵심 상권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이동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앞에서 저도 이제 이동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디칼 상권을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의 이동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범계역 같은 경우 직접적인 소비자 직경 요소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백화점 그리고 유코아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상권에서 야간에 이제 어떤 그 상권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3, 40대들이 많이 집중됨으로써 상권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범계역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권의 어떤 그 이 지역의 직경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지역의 그리고 배우 세대 인구들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범계역 상권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인접해 있는 아파트 배우 세대가 많습니다. 아파트 배우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한 2만 4천 세대가 되는데 실제로 2만 4천 세대 같으면은 대략 인구수로는 약 한 5만 명이 조금 빠집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도보로도 충분히 이제 범계역 상권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계역 상권에 그만큼 집중성들이나 메디칼 상권으로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본이나 금정 쪽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범계역 상권을 이용을 한다고 하는 측면들을 보면은 실제로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게 이제 그 범계역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약속을 하더라도 범계역에서 많이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메디칼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 다른 약속 때문에도 범계역을 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연결돼서 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제 범계역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이제 범계역의 일정 부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계역 상권에서 실제로 이제 가장 큰
그 메디칼 상권을 형성하는 그 흐름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동안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대로인데, 우리 동안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육화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있는 후면 그 육화와 롯데백화점하고, 그리고 그 로데오 거리를 들어가고 하는 초입하고 그 사이의 도로가 이제 동안로인데, 실제로 이제 그 이 지역의 주민들의 대부분 이동 동선 자체가 이 동안로에서 대부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동안로에 가장 많은 그리고 이제 메디칼 상가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확장되어 가고 하는 부분들도 동안로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육화 사거리나, 그리고 지금 그 범계역 사거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로데오 거리 로데오 거리 동서에 있는 그 지금 사거리인데, 실제로 로데오 거리 중심부에 있고 한 부분들, 롯데백화점하고 이제 그 육화의 이제 바로 뒤쪽에 범계역 광장에 있고 한 부분들에서 지금 로데오 거리 진입 방향들,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동안로 자체에서 메디칼 상권을 형성하고 하는 도로의 흐름들은 육화 사거리와 범계역 사거리, 그리고 실제로 가장 메인은 중심부에 있는 그 범계역 광장 맞은편에 로데오 거리 초입,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그 동안로의 주요한 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동안로 같은 경우는 4차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동하고 하는 그 노선 버스가 실제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노선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안로의 집중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동안로 다음에 이제 시민대로 같은 경우는 시민대로는 8차선입니다. 물론 이제 시민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8차선이고 시청이 연결되고, 그리고 평촌 사거리까지 위로 이제 그 실제로 북쪽 방향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4차선하고 8차선에 이제 어쨌든 그 메디칼이 진입을 하고 할 때는 규모들이나 이런 부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좀 시민대로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시민대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범계역 사거리가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나 그 주변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청 사거리 쪽에도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때는 어떤 그 메디칼 과목들이 이제 적합하냐 하면은, 그 도시 전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메디칼들이 분포가 필요한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보면 동안로나 그 인근에 있는 메디칼 분포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메디칼의 어떤 규모들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8차선 대로나 그 도로 폭이 넓다 보면 실제로 지나치다가 보면 잘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제 도보로 가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의료진 숫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이제 어쨌든 시민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동안로 쪽에 이제 동안로에 위치해 있는 그 메디칼 상가들은 어떤 상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이 보면은 그 육화 사거리에 있는 올림픽 스포츠 센터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보면은 어떤 위치적인 특징이 있냐면은, 그 지금 그 범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할 때 그 육가 사거리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을 대부분 거기서 하차를 해서 진입해서 도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도보 유동 인구들이 많습니다. 이 사거리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내부에 이제 메디칼들도 가장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피부과, 안과, 그리고 그리고 이비인후과들, 그리고 산부인과들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인구들 자체가 이제 주부들 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유입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내부에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 그 환자 수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한의원 같은 경우들도 비교적 환자 수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과목들의 이제 그 환자들의 공유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이동의 흐름들로 봤을 때도 그만큼
이 올림픽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안 프라자인데, 동안 프라자는 그 범계역 사거리에 있는 그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안구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양한 과목들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내부의 내과들이나 그리고 산부인과들, 그리고 비뇨기의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도시 전체 주민들이나 거점형 상권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과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의료인 숫자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들어와 있는 과목들의 다양성들,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림픽 스포츠 센터 하고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그 환자들이 서로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신포 빌딩하고 평촌 빌딩, 제일 빌딩이 있는 그 로데오 거리 초입에 있는 좌측편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이 지금 범계역 상권에서 그 메디칼이 변해가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그 범계역의 이제 범계역 광장이 초입에 있고 하는 범계역 로데오 거리 초입에서 실제로 지금 그 슬럼화되고 있는 그 범계역 로데오 거리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뭐 4층이나 5층들 그리고 3층들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 다양한 과목 업종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다 보면 그게 나가고 메디칼로 진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실제로 이제 진입하는 그 초입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개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오래된 과목들도 꽤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태양과나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실제로 지역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과들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의사 숫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만큼 환자 숫자도 많다는 이야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지금 이 상권에서 가장 어느 정도 눈에 띄고 하는 부분들이 산부인과들이 이제 어떤 그 의사 숫자가 많은데, 이건 결국은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분만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역 충실한 그 지역 주민들의 숫자들 때문에 어떤 진료나 검진 같은 경우에 조금 집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다운타운 빌딩인데, 이 다운타운 빌딩도 사실은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시청 사거리에 있는 그 범계역 범계 로데오 거리 이제 북쪽 편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계역 상권에서 메디칼이 지금 바뀌어가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뉴코와 롯데백화점 쪽과 그 동안로 초입에서부터 바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시청 사거리에서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시청 사거리의 그 시민대로 쪽에 지금 과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과도 조금은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8차선 대로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소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점포의 메디칼의 면적들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계역 상권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것은, 오래된 신도시일수록 메디칼 이용은 일정한 흐름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항상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상권이 집중되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때는 인구의 분포들도 필요하지만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범계역의 경우 동안로와 시민대로가 메디칼 이동 흐름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들도 이해가 필요하겠지만은 주민들의 이동 흐름들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도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도로의 구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는 물론 이제 충분한 배우 세대와 인구가 있겠지만, 동일 과목의 경우 경쟁원이 많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는 실제로 그만큼 또
환자들이 같은 건물 내에 있을 경우는 환자들이 공유되고 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양한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진입된 어떤 그 상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그만큼 진입을 하고 하는 그런 과목도 있겠지만은,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작업을 해서 형성되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왜곡된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 범개혁, 그 로데오 거리와 범개혁 전체에 대한 그 메디칼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